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했을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민주당의 당원이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개혁의 딸처럼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김혜경 여사가 이렇게 대의원이 되면 그 말은 곧 어떤 시그널이냐. 개혁의 딸들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는 당원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의원으로 접수를 해서 대의원이 되어달라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민주주의에서 또 당원 중심 정당에서 당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의원이 됐든 권리당원이 됐든 여러 가지로 참여해달라고 하는 것은 호소하는 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해석을 낳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듣고 사실 정말 아니길 바라고 지금도 그 마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실에서 왜곡이다라는 어떤 애매모매한 말 하지 말고 저는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워딩으로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잘못해서 그랬다든지 이걸 좀 명쾌하게 밝혀주셔야 된다. 이태원 참사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아주 좋은 법안이 됐는데 뒤늦게 이런 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근데 또 국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통령과의 사담을 오프 더 레코드 해야지 그것을 밝히는 게 맞냐.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 최고 국정의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걱정이 돼서 말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직접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과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했을 때 이때 어대문이란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같이 경선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9대1, 8대2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고 레이스를 시작해 보니까 또 호남의 표가 또 박지원 의원에게 모이기도 하고 하면서 막상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대문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투대문, 투표해야 대표는 문재인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어대문에서 투대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까봐야 아는 거고 어떤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그때 박지원 의원이 어떤 말도 했냐면 링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봉사 문고리 잡듯이 문이라도 때려 어퍼컷을 날렸을 때 맞아서 이길 수 있는 거지 링 아래에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70년대 그러니까 이탄희 전 의원 같은 분들도 좀 나왔으면 했어요. 이런 분들 사실 이름도 알리고 사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계속해서 깨질 때 이분 혼자 한동훈 잡는 건 이탄이다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거든요. 두 분의 스펙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게 제가 또 아쉬운 면이 뭐냐면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뭐 김재섭, 뭐 김용태, 뭐 젊은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나오는데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키워야 된다. 그래서 라이징 스타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고민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면 뭐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이 한동훈 그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키워준 건 맞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키워줘 놓고서 지금 와서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도 그럼 친소관계에 의해서 그 중요한 자리를 맡긴 건가.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크고 중요한 자리도 어떤 당무 개입을 그럼 하신 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 싸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안 좋은 것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그런 어떤 경쟁을 하는 것이 여당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래 전부터 출마를 고민하시는 분은 있었습니다. 뭐 이미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이인영 전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재수 뭐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 고심 중인데 문제는 벌써 이인영 의원 뭐 사무실에 개혁의 딸들이 뭐 전화하고 뭐 항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정말 이런 건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이재명 대표도 사실 과거에 문재인이라는 큰 정치인하고 경쟁을 해서 그래서 이름을 알리고 지금의 이재명이라는 대중 정치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혁의 딸들이 이재명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같이 경쟁을 해서 이재명이 돋보이고 추대라든지 일극체제라든지 이런 말을 안 듣게 해주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행태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더 흥행이 되고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그게 더 빛나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것처럼 사실 이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고 저는 3선 이상 정도 됐으면 중앙 정치에 자신 없으면 고향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3선 이상도 제비뽑기라도 해서 네. 저는 의무적으로 나와서 전당대회 흥행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입니다. 전당대회 흥행시킬 큰 틀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방통위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위법한가? 이게 5인의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추천하셨던 위원장과 위원 2명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2명이서 회의 열어가지고 2명에서 그 결론을 내는 것이 망치 두드리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합의냐.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2명이기 때문에 과반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방송 3법 플러스 2를 발의를 했고 이게 통과되기 전까지 그런 조치로서 또 탄핵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